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노동소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호혜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께서는 호혜성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소득세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을 한다면은 만약에 호혜성의 원칙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고자 한다면은 적어도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족이적인 이런 그 가정으로는 오히려 강요한 강남 선생님 모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기, 불로소득 이런 수탈당하는 영역이 그런 수탈당하는 영역을 다시 새로 거두어가지고 그거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호혜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드신 거 우리 발제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신 거 있으면 하시고 답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 예, 금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한테 질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혜성이라는 게 호혜성의 개념 확장을 그렇게까지 해버린 경우에 호혜성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혜성 개념이 추가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에 나오는 유스 코무타티바입니다. 즉 교환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등가성이에요. 에퀴비월렌즈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현대적으로 들어오면서 상호성, 호혜성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혹시 이유입니다. 개념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것은 교환적 정의이기 때문에 유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무상도론까지 포함해서 확장이 될 경우에 무조건성과 호혜성이 뭐가 달라지는가? 인간은 인간한테 누군가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담론 전략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선명한 담론 전략인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없으시면 지금까지 한 7개 정도 질문 나오고 의견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명 선생님은 제일 전 또 카메라 만드시는 줄 알았어요. 예. 저번에 그 금민노동께서 그 은평에 나오셔서 제가 그때 가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었던 걸 기억을 하고 지금 기본소득이 결국은 지금 말하는 복지하고도 연관이 없을 수 없는데 지금 교수님들께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용어도 어렵고 인터넷에도 좀 용어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기본소득하고 지금 복지정책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 대선 이쪽에 또 정책을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에 대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또 안경 만지시는 거죠? 예, 그럼 8가지 정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민 선생님부터 예, 쭉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전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하는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와 소유, 이게 꼬무니오, 도미니오인데 이게 하나의 상태입니다. 로마 시대는 꼬무니오는 공동 소유인 거고 도미니오는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배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길 대학 교수인 제임스 털리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맨 앞에 얘기한 공유는 꼬무니오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도미니오이다. 그런데 록은 이 도미니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다. 맨 마지막 프로퍼티 맨 마지막 장이 회고조, 그러니까 회고조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록하고 육하고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출발점 공유는 상태입니다. 공동 소유라는 상태. 그래서
로고의 권리는 유수가 있습니다. 용의권이다. 소유권은 로기 소유권 정당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자유주장주의자한테 영향을 끼친 로그는 또 역설적으로 맥퍼슨의 로그. 맥퍼슨은 로그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소유 개인주의 출발점이고, 그러니까 좌파죠. 좌파적 지각자인데 로그야말로 자본주의에 대한 최초의 정당화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해석이 자유주장주의자들의 로크에 대한 판본을 형성하죠. 그래서 자유주장주의자들은 로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옳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복잡 다단한 해석사가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고, 로그에 대한 공동체주의적인 해석은 꾸준히 생산되었습니다. 아마 생산된 로크의 해석서 중에 60% 이상이 오히려 내퍼슨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반대로 로그는 자본주의에서 반대다라는 식의 해석을 떠났습니다. 예컨대 애쉬크래프트라든지 뭐 등등 이런 공인된 로크 해석자들이 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 주장은요, 둘 다 틀렸답니다. 둘 다 틀렸고, 로그는 맥퍼슨이 받듯이 그렇게 소유를 옹호하고 받고, 그런데 로그 얘기하는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격이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원천으로서 소유를 획득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자로서의.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게 좀 타당하다라는 거고요. 전문적인 논문을 쓴 적은 없지만 독일의 어디죠? 한국대학 교수인 볼프강 케어스팅이 로그에 대한 논문에서 그런 자격 습계에 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포텐지알리테트, 잠재성의 문제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 칸트 해석자지 로크 해석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언급할 만한 그런 해석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칸트의 문제는, 칸트가 재화윤리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케어스팅인데요. 그 케어스팅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판하는 전통적인 사유국가 이상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칸트의 주류 해석자들은 그러한 재화윤리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칸트 안에. 그런데 제가 설정한 문제는 이런 뭐 로크가 이랬냐 칸트가 저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개의 주류의 해석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다 모자이크를 한 것이고, 저의 관점,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격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민권이 확장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럼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것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누구한테나 공통적인 조건을 최소한 부여해야 그게 바로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격에 걸맞는 조건, 즉 자격의 개념을 실질적인 조건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이 복잡한 정치학적인 논거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답변할 거 없는 거죠. 아니 지금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네. 두 번 전체 담론화하는 것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정책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소득이 정당하냐 아니냐, 또는 뭐 기본소득이 막수주의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또는 사회복지 학계 안에서 사회복지 이론 안에서 기본소득이 스스로를 갖다 담론 전략을 펼쳐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토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뭐냐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신자유주의는 유연노동의 체계입니다. 즉 프레카리아트를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착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수탈을 통해서 이윤율을 떨어져가고 수탈을 통해서 자신을 재생산해온 체제입니다. 기본소득 담론이 현실에 가는 결국은 저는 재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네트워크의 학술 부분을 주로 이끌어 오신 강남훈 선생님과 강남훈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하나의 이행 전략이어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재원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 기본소득은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 기본소득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건드릴 때, 그럴 때 그것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 이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이 들어서 기본소득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혜영 금요일 너무 오래 답변하셔서 해주시면 답변을 이제 원서를 내면서 지금 4개 답변 5개예요. 네 개 아니라 3번 네. 그 다음에 호혜성 원칙에 대한 거, 개념 확장하면 너무 커지지 않느냐라는 거하고 공동된 거 2번하고 복지 정책. 네, 먼저 기본소득과 호의성 토론장 선생님 질문하시는데요. 기본소득과 호의성의 결합이 행복한 결합인가 하시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행복한 결합이라기보다는 일단 필요한 결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두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복지 제도와 어떤 관계 하에서 이것이 양립할 건지 아니면 이것이 부정될 건지 이제 그런 관계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만으로 이건 뒤쪽의 질문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호혜성 관계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조건도 묻지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인지적인 과정이 반영이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재원 문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재원과는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일부가 부담을 해서 다수가 어떤 혜택을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가 어차피 모두의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한다면 모두가 부담을 하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소득이 중요한 재정 원천이 되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미였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는 어떤 환경세, 토지세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떤 제도화시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고 또 소득세가 면세점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되지 않은 소득세 부분도 뭐 27조 그런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서 좀 부담하는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것이 공헌과 기여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않을까, 즉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호혜성과의 관계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동소득에만 과세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노동소득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노동부에 대한 어떤 비례 세율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무진과세율도 이제 올려야 한다. 물론 이제 감세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기본소득 재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